네, 안녕하세요. 옆집 세무사 전재현 세무사. 김나솔 세무사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조금 진지한 얘기로 저희가 이제 재밌는 컨텐츠를 위주로 하려고 하지만 저희의 본업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전재현 세무사님의 본업 모먼트를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무사님은 전문으로 하시는 세법 있으신가요? 저희는 증여 상속 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세금의 꽃은 상속입니다. 네. 아무리 사업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그 끝은 상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스.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많은 세무사님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세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는 이제 평생 상속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보는 세무사가 훨씬 많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자주 접할 수는 없는 세목인데 세무사님은 1년에 상속세 신고가 몇 건 정도 이뤄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가 19,000건 정도 이뤄졌다라고 하고요. 저희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등록하신 분들 인원수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서 한 명당 1년에 0.4건이 조금 안 되는 정도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적으로 상속 증여를 하지 않는 곳은 거의 상속 신고건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상속세 신고를 많이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장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속은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 있으실까요? 자, 첫 번째 상속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일궈온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금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들 같은 것들,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이게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꼭 찾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속세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얼만큼 상속받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추가로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산을 가져갈 때 보유세 부분이라든지 생애 최초로 청약을 진행한다던가 영향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을 때 배우자인 어머니가 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 어머님의 상속권까지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이 납세자분들, 고객분들이 세금의 총량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상속세는 좀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어머님의 사망권에서의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 같은 경우에는 좀 슬픈 일이잖아요. 이제 네. 정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겁나게 싸웁니다. 저희 사무실에 10분이서 상담 오셔가지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또는 형사고발하는 경우도 봤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유류분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기존에 우애가 좋으셨던 분들도 이 크지 않은, 아니죠, 큰 돈이죠. 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속이라는 것은 벌어져 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속세 하면은 보통 이제 고객분들께서 상속세 신고하면 조사는 무조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라는 세목 자체가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 결정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 세무 공무원분들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모든 건을 다 조사 진행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금액이 적으니까 조사는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진행했던 건들 중에는 10억 미만, 그러니까 애초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건들도
조사가 진행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들은 이 건이 조사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던가 낮겠다라는 부분들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런 조사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애초에 신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고객, 납세자분들 세금 최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결국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경험이 누적되고 그게 또 신고에서 도움이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 고객분들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골라야 할까? 좀 어떻게 상속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 있으실까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일단은 상담료를 너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 뭐 수억 원 납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상담료 뭐 2, 30만 원 아깝다고 상담을 한 군데서 진행하신다던가 인터넷으로 대충 알아보고 업무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속 상담을 진행하셔도 다른 데 꼭 가보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소한 3곳은 상담 진행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저한테 오시게 될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상속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두 번 정도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무사 2분, 3분 만나보시면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전문적이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상담 받았을 때 뭔가 같은 상속 건인데도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험이죠. 경험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처리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성공 사례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납세자와 충분한 상의 하에 그 부분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 하나, 두 개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무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네. 경험이 많은 분을 선택해야 뭐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무사님의 성향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넣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도 사전 증여재산으로 반영해서 신고를 진행한다던가 그런 사례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 소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을 때 납세자가 세무사한테 질책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것들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세무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 평가를 받거나 뭐 등기를 할 때 법무사님을 만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 분들이 직접 컨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당연히 가지고 계신 인프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 의뢰해보고 그래도 수수료도 좀 적당하고 업무 처리도 매끄럽게 해주시는 분들, 법무사님, 감정평가사님, 네, 혹은 뭐 변호사까지도 연계된 곳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법무사님들이 어떻게 등기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자체가 5억 원 한도로 마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세무사님들은 다들 아시지만 여러 곳 맡겨보면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납세자한테 유리하고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금액을 내주는 그런 감정평가법인에 맡길 수 있도록 여러 곳을 좀 연계하고 알아봐주는 세무사님을 컨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상상텍스는 네. 상속 전문으로 하는 세무 사무실인데 네. 저희는 1년에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연 한 3, 40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 기준으로 보면
한 3건 정도의 신고나 조사 건들을 진행한다라고 0.4건이 조금 안 된다 단순 계산하면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90배 정도 되는 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세무사님의 성향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세무사님은 좀 어떤 성향이신가요? 저는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이어서 어떻게든 세금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수천만 원의 세금이 세이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에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보수를 좀 더 청구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속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세무사님은 상속 조사를 진행해 보신 경험이 어떻게 될까요? 상속조사는 상속세를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상속조사라는 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감도 안 오고 어떻게 가서 세무공무원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지 혹은 아예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공무원분들이 팩스로 보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가서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세무조사에 최대한 열심히 응하고 또 물론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거나 조사관 분들의 요청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과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매월 거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속 자체는 너무 슬픈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분들도 좀 정신이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상속 신고를 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상속인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셔서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80대, 90대 사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들 나이를 보면 60대 혹은 조금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50대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세무사니까 세금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상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증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의 증여세가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한 취득세도 굉장한 경우가 많은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이전하면서 최소의 세금으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자산 재분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우자가 얼마 가져갈지 자녀가 얼마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그냥 편의에 의해서 나누시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꼭 상담을 진행하시고 나서 등기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인이 굉장히 먹을 것도 아끼고 입을 것도 아끼고 하면서 힘들게 읽어놓으신 재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상속세 신고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상텍스 전재현 세무사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네, 오늘 이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집 세무사 전재현 세무사 김나솔 세무사였습니다.